요즘 SNS를 보다가 가슴이 답답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의 승진 소식, 지인의 해외여행 사진, 후배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셨나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인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40이 넘어서도, 50을 넘어서도 여전히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더 빨리 성공했어야 했는데,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더 좋은 부모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을 비교하라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도 이 놀라운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점심시간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비교가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나쁜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을 겪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순간에 변방으로 밀려난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겁니다. 어제의 동료들은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자신은 죄인의 신분으로 외로운 섬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그곳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비교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열쇠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제보다 한 권 더 읽었는지, 어제보다 한 가지 더 깨달았는지, 어제보다 한 줄 더 나은 글을 썼는지, 이것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고전들이 모두 그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계속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한탄과 원망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만을 비교했고 그 결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인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석 달 동안 남과의 비교를 의식적으로 멈추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만을 비교하며 살아본 겁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눈에 들어왔고 회사에서 동료들의 성과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즉시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오늘 운동을 10분 더 했다. 책을 한 페이지라도 더 읽었다. 가족에게 좀 더 다정한 말을 했다. 이런 작은 진전들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남의 성공 소식이 들려와도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만의 성장 곡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2달째에는 더 신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일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하지 않으니 오롯이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더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말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남에서 나 자신으로 바꾼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정약용의 지혜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인생의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기 자신과의 비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이 제시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하루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평소보다 5분 일찍 일어났다, 점심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대신 책을 읽었다, 퇴근길에 화가 났지만 참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였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느냐고 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정약용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진짜 경쟁력은 남을 이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면 초조해하고 누군가 나를 따라오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안정적입니다. 어제보다 나아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안정감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외부 동기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동기는 쉽게 소진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의욕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내부 동기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이런 동기는 오래 지속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만으로 충분한 동기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등록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남들의 몸매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의 몸매, 친구의 다이어트 성공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죠. 하지만 이런 동기는 약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오늘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갔다. 오늘 물을 한 잔 더 마셨다. 오늘 과자를 하나 덜 먹었다. 이런 작은 진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년 후에 뒤돌아보면
자신도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동료와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가 먼저 승진했는지, 누가 연봉을 더 받는지,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일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오늘 업무 처리 속도가 어제보다 빨라졌는가? 오늘 고객 응대가 어제보다 더 친절했는가? 오늘 새로운 기술을 하나라도 배웠는가? 이런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력이 늘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승진과 연봉 인상은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얻기 어렵습니다. 부모 역할도 생각해 봅시다. 요즘 부모들은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자기 아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옆집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친구는 벌써 학원을 3개나 다니는데 너는 왜 놀기만 하니? 이런 비교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독이 됩니다.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모는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우리 아이와 오늘의 우리 아이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이가 어제보다 책을 한 페이지 더 읽었다. 오늘 아이가 어제보다 동생에게 더 친절했다. 오늘 아이가 어제보다 숙제를 더 꼼꼼히 했다. 이런 작은 성장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훨씬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불행해집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SNS에 올라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순간만 편집해서 올린 것이죠. 그것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었는가? 오늘 나는 어제보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이런 내적인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남들의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소비 수준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는데 나는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 동료가 강남에 집을 샀는데 나는 아직도 전세에 산다. 하지만 각자의 경제적 상황은 다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도 있고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였다. 오늘 저축을 조금이라도 더 했다. 오늘 재테크 공부를 조금 했다. 이런 작은 진전들이 쌓이면 결국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만 목표에 미치지 못해도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자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오늘 실수를 했다고 자신을 무능하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오늘 부족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 삶의 많은 영역을 바꿨습니다. 운동 습관, 독서 습관, 가족과의 대화 방식, 일하는 태도,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의 실패에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는 나대로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나아졌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웃었나요? 한 번이라도 더 참았나요? 한 가지라도 더 배웠나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하루는 작지만 그것이 모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모이면 평생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조금 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가까워졌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년 전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어떻게 나아졌는가? 이 질문 하나만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놀랄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만족감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불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지는 것. 그것만큼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하나 더 전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에게 감사하며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라. 내일도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